한밤중 비 내리는 도로 위 커다란 곰 한 마리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향해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후진했지만 곰은 끈질기게 차량을 쫓아왔는데요. 본닛에 선명하게 남은 발톱 자국만이 당시의 긴박함을 보여줍니다. 영화 같은 이 장면, 지금 일본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위대까지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을 뒤흔드는 곰 습격 공포, 원인은 무엇이고 대체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본에는 북쪽 홋카이도에 불곰 약 12,000마리, 혼슈와 시코쿠 등지에 반달 가슴곰 약 44,00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약 6만 마리로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보다 곰이 많은 나라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정도가 있는데 이들 국토는 일본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에는 마타기라는 전통 사냥꾼이 있을 정도로 곰 사냥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멸종을 우려한 정부가 곰 사냥을 금지하는 등 보호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천적이 사라진 곰의 개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96명, 특히 올해 사망자는 13명으로 작년에 2배를 넘기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큰 이유, 일본 곰이 유독 공격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지역 매체 카우보이 스테이트 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곰은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는 대륙에서 진화하면서 공격성이 극도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겁을 주면 도망가는 북미 흑곰과 달리 훨씬 사납고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여기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곰들이 부모 세대를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익혔고 스스로 주택가에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삿포로 시내는 물론 교토 외곽에서도 잇따라 목격되면서 곰은 더 이상 산속 야생동물이 아니라 도심의 침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을은 곰에게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긴 겨울잠을 자려면 도토리와 노도밤나무 열매를 실컷 먹어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역대급 더위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먹이가 사라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겨울은 곰의 동면 본능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겨울 최저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곰의 겨울잠 기간은 6일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12월과 1월, 한겨울에도 마을 근처를 배회하는 곰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된 농지가 늘면서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까지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한 생태학자는 인간이 사라진 농촌이 곰의 새로운 서식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은 사냥꾼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975년 52만 명이었던 수렵 면허 소지자는 2020년 22만 명으로 급감했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보수도 형편없습니다. 곰을 잡은 사냥꾼들은 하루 최대 10,000엔, 우리 돈 약 9만 원을 받는데요. 순찰, 함정 설치, 사사로 소각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목숨 걸고 싸우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엽사가 시내에 출몰한 곰을 발견하고 총을 발포해 쫓아냈는데 일본 공안당국이 총알이 민가에 닿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한 겁니다. 부당한 처우와 과도한 규제의 환멸을 느낀 수렵단체들은 더 이상 지자체의 곰 퇴치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특유의 카와이 문화가 개체수 조절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팬타임스는 리라쿠마나 브라운처럼 귀여운 곰 캐릭터를 좋아하는 도시 사람들이 실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곰을 사살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곰을 죽이지 말라는 항의 전화를 열흘 동안 120건 이상 받았다는 홋카이도 불곰 대책실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곰이 불쌍하니 마취총으로 잡으라는 민원은 기본이고 곰을 사살했다는 기사라도 나면 그날은 해당 지자체 민원이 폭주해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냥 면허와 구제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무원 헌터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자연재해 및 곰 피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 약 7천억 엔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자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배달원들에게는 곰 퇴치용 스프레이가 배포됐고요. SNS상에서는 먹어서 복수하자며 곰고기를 먹는 이른바 복수 먹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처음 방사된 이후 현재 서식 개체수는 약 93마리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57마리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산물을 채취하던 한 주민이 곰을 피하려다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양봉, 가축 등 재산 피해 신고 건수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정식 탐방로에서 곰을 마주칠 확률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지만 더 촘촘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오래된 질문 아래 그 균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